집단의 속성, 응집성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속성에서 이제 응집성,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끌리고 그 집단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정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집단 구성원들은 얼마나 이제 끈끈한지, 얼마나 서로를 위해 주는지 그러한 정도를 이제 응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집단 응집성이 높다고 해서 항상적으로 집단의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표 9-5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 응집성이 높고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규범이 높고 낮은 경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응집성이 물론 이제 응집성이 높으면서 성과 규범이 높으면 이러한 성과 규범을 높이는데 응집성이 사용됨으로써 성과가 가장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응집성은 높은데 성과 규범이 낮은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가장 성과, 생산성이 가장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집성이 낮으면서 성과 규범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 규범이 낮으면서 응집성이 높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낮은 그러한 그 성과 수준을 기록할까요? 이런 이제 그 성과 규범이 낮을 경우에는 이러한 응집성이 이제 성과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규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직 집단에 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성과 규범이 낮은 상태에서 응집성이 낮은 경우에보다는 이제 응집성이 높은 경우에 오히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제 제재를 한다는 거죠. 서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규범이 높으면서 응집성이 높으면은 가장 그 성과가 조직 성과가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뭐 집단의 어떤 그 성과 규범이 높다는 이제 전제하에서, 또는 뭐 일반적이거나 높다는 전제하에서 뭐 응집성이 높으면은 그런 응집성을 이용해서 조직 성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집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집단 규모를 작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집단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질적으로 인해서 그 조직의 어떤 단합, 응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규모를 너무 크지 않게 좀 더 동일한 균일한 사람들로 조직을 하게 되면 좀 더 응집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집단 그 목표에 그 합의를 그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면은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 목표에 대해서 수용성,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똘똘 뭉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뭐 서로 이제 좀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회식을 한다거나 뭐 야외를 한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구성원들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단 지위를 높이고 가입이 어렵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제 그 조직에서 그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배척되지 않기 위해서 그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진다는 거죠. 조직에 대해서 충성심이 높아지고 그 집단에 대한 응집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 다음에 다른 집단과 경쟁을 시키면은 똘똘 뭉쳐서 그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응집성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개별 보상보다는 이제 집단 보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집단 성과급을 지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 보상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경쟁하지만 경쟁해서 그 조직 내 구성원,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만
그 집단 성과급을 주게 됨으로써 서로 뭉쳐서 서로 협력해서 더 높은 성과를 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성과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보상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소셜 로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보상이 더 필요하고 집단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 성과급이 더 적절한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집단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인도에 극기 훈련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 그 조직 내의 사람들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더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본인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서로 구성원들 사이 협력을 하고 똘똘 뭉쳐야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단 속성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성입니다. 집단 그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정도, 특히 인구 통계학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뭐 나이 측면에서, 성별 측면에서, 뭐 인종 측면에서, 교육 수준 측면에서 얼마나 다른지의 정도이고, 다양성이 이제 특히나 그 집단 초기에는 집단 내의 갈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접근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조직 내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5대 5로 구성된 그 집단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초기에는 서로 이제 그 생각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양성의 어떤 장점으로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초기에 어떤 갈등을 감소시킬 수만 있다면 다양할수록 조직의 성과가 높아질 수는 있죠. 그러나 전제는 그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해야만 더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창의적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다양성과 관련해서 이제 집단을 구분하는 fault line, 그래서 집단을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집단 내 이제 구성원들을 뭐 성이나 인종, 연령, 경력 또는 교육 같은 이러한 이제 개별적인 차이에 따라서 하위 집단은 나누는 거죠. 이걸 이제 집단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냐가 그 조직의 집단의 성과,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이라든가 인종, 나이 등으로 나누게 될 때는 오히려 집단 기능성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부서, 여자 부서, 그럼 이제 서로 대화할 그런 가능성도 줄어들고 특히나 이제 초기에 그런 이제 갈등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개인들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 어떤 관심, 전문성, 뭐 이러한 것들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했을 때 그 집단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 수준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부서화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죠.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기능, 전문성 또는 뭐 관심, 흥미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부서화를 하는 것이 좀 더 그 조직의 기능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지 어떤 인구 통계학적으로 구분하는 것, 뭐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은 그러한 그 나이 사이의 어떤 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관점, 좀 더 다양한 그런 접근 방법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 하위 집단 간의 어떤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서 집단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은 이제 그 개별적 개인적 의사결정에 비해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의 장점으로서는 이제 보다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혼자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정보와 지식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물론 관점도 다양하죠. 혼자보다는 해결 방안의 이제 수용성도 증대하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이것을 그 상부에서 그 정해서 그 통보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하급 직원들이 그냥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자신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좀 더 수용성, 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것을 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도 참여했기 때문에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집단 의사결정의 단점으로서는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시간 소모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혼자서 의사결정할 경우에는 10분 또는 뭐 1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십 초 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는 최소한도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집단 내에서 이제 수능 압력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주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소수는 주류의 의견을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겠고 유사하게 이제 일부 구성원에 의한 지배가 일어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직급이 높은 사람 또는 이제 발언권이 강한 사람 그럼 이제 입김이 센 사람에 의해서 지배하는 또는 이제 책임에 대한 이제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죠. 앞부분에서 이제 그 소셜 로핑이 일어나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한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완전히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개별과 집단 의사결정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정확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이제 집단이 더 정확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그 우수한 개인보다는 부정확할 수도 있죠.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신속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개인 의사결정이 더 신속하죠. 그다음에 창의성 측면에서는 집단이 개인보다 더 창의적이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수용성도 당연히 집단 의사결정이 더 수용성이 높죠. 개인이 결정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참여한 경우에는 좀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로서 집단 사고와 집단 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룹핑크 집단 사고는 집단의 이제 수능 압력 때문에 어떤 그 소수의 의견은 잘 발표를 하지 못하고 그 주류의 어떤 의견에 따라가게 되는 인기 없는 소수의 의견에는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냥 묻혀버리는 그러한 경향을 집단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집단 사고 시에 나타나는 징후들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주장과 모순되는 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러한 주장을 강화시키는 그렇죠. 집단 사고가 만연한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 자기들의 어떤 과거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러한 결정에 자신들의 주장에 이제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 견해에 의심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죠. 수능 압력이죠. 수능하라고 반대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구성원들은 이제 침묵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그 집단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뭐 의견은 다르지만 그냥 참는 거죠. 발언하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그 만장일치 환상으로서는 발언하지 않으면 이제 찬성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해버리는, 실제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집단 사고의 징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집단 사고는 당연히 그 집단의 어떤 그 기능 효율성에 있어서 이제 그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집단 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관리자가 이제 집단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팀들에 마찬가지로 한 10명 내외로 집단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너무 집단 규모이 커지게 되면 집단 사고가 더 일어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리더는 그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은 가급적 표현하지 않고, 특히나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액티브 리스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잘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리더들의 경우에 처음부터 리더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해 버리면 부하 직원들은 이제 따라오게끔 되는, 좀 다른 생각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는 이제 악마의 지지자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지지자는 그 어떤 구성원들이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주장들이 틀릴 수 있음을 이제 그 판단하기 위해서 분명히 틀릴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단순히 그 어떤 말을 한 사람, 발언을 한 사람, 발표를 한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악마의 지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결점에 악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솔루션을 채택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악마의 지지자를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단 분화도 있는데,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구성원들이 이제 대안이나 해법을 토론할 때 최초의 입장을 이제 과장하면서 극단화하고 결국에는 집단이 분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분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 토론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구성원들이 이제 서로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쉽게 표현을 하고, 이제 다른 구성원들과 나는 다르다. 내가 처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서로 극단적으로 이제 그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니었지만 토론을 하면서 그 차이가 이제 크게 되는, 더 간극이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가 되는 그러한 현상. 예를 들자면 이제 보수적인 집단은 토론하면서 점차 이제 신중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집단은 뭐 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고 좀 더 위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좀 더 위험한, 그래서 이제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뭐 그러한 경우로 가는 것을 이제 집단 분화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서 그럼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의 어떤 기법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호작용 집단, 브레인스토밍, 명목적 집단법,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호작용 집단은 이제 그냥 인터랙팅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서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해서 뭐 가장 좋은 대안을 내오는 그러한 그 방법입니다.
서로 이제 그 대면하고 상호작용하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집단법으로서 구성원들이 이제 만나서 대면하고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뭐 감시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상호작용 집단의 가장 큰 단점은 수능 압력입니다. 물론 이제 장점은 상호작용 집단의 장점은 그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제 수능 압력이라는 거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특히나 높은 직위에 있는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주류의 또는 이제 그 상사의 의견에 이제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이제 수능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이런 단점을 그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브레인스토밍과 이제 그 명목적 집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비판보다는 이제 대안을 조장하면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그런 수능 압력을 없애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가장 큰 그 목적은 이제 창의성입니다. 그 상호작용 집단법에서 나타나는 그런 수능 압력을 없애고 아주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거죠. 즉, 그 개별적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한다면은 보다 많은 이제 대안들을 내놓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방식은 이제 집단 리더가 그 집단은 6명 내지 12명 그 리더가 이제 문제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의사결정할 내용이 뭐다, 무엇에 대한 것이다를 명확히 설명하고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비판이 금지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끔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아이디어가 다른 대안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덧붙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보다 많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명목 집단법은 그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에 토론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그것이 극도로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명목적인 집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호작용 집단의 그런 수능 압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명목 집단법을 도입을 하는데 그 집단 구성원들은 이제 의사결정에 참석은 하지만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공식적인 미팅을 갖게 되지만 그 독립적인 그 구성원 개인들의 독립적인 아이디어를 제한하지 않고 서로 이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은 토론하기 전에 이제 각 구성원은 독자적으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리더가 또는 이제 진행자가 그 안건을 명확히 설명을 하면 각각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토론은 하지 못하고요. 이제 명확성을 위해서만 토의하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동일한 방식대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이제 토론을 토의를 할 수 있다는 거 서로 물어보고 질문이 가깝겠네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디까지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이 정도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각 집단 구성원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마지막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를 이제 최종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모이긴 하지만 모여서 토의까지도 하지만 그 실질적인 토론이나 비판이나 이러한 것들이 금지된다는 측면에서 명목 집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